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이 아닌 호남의 중심 도시 광주광역시 아파트 시장을 단독으로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량과 실거래가 통계, 입주 물량과 청약 현황, 부동산 이슈와 전망까지 종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서울, 부산처럼 전국적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호남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입니다. 따라서 입주 물량, 교통 인프라, 산업 변화, 인구 구조가 맞물려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호남의 첫 번째 축인 광주광역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는 호남 고속철과 호남 고속도로, 무안공항과 연결되는 교통의 관문이자 호남권 인구 150만 명을 아우르는 핵심 도시입니다. 하지만 과거 광주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 산업 클러스터와 첨단 3지구 개발입니다. 광주는 2020년대 초반부터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돌입했습니다.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함께 약 1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는 1단계 조성이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는 인공지능 연구기관,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창업 캠프와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의 젊은 층 고용과 정착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빠져나가던 청년들이 이제는 광주에 남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흐름은 곧 임대 수요로 연결됩니다. 대학가와 첨단지구 주변 원룸과 투룸의 수요는 물론이고 신규 아파트 단지의 전세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또 다른 성장축은 첨단 3지구입니다. 첨단 1, 2지구가 이미 정착 단계라면 첨단 3지구는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불립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AI, 융합 산업이 들어설 예정이며 국가산단 지정과 맞물려 산업과 주거 복합도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 주변의 광산구, 북구 일대는 이미 토지와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특히 송정, 쌍암동, 오선동 일대가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힙니다. 2024년 이후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전세 가율도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매매 가격 지수는 2023년에서 2024년 동안 조정세를 보였지만 2025년 들어 북구 광산구를 중심으로 소폭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 지수는 70%대 중반을 유지하며 전세 수요가 탄탄하게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고용이 늘어나는 도시에서는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회복 시점도 빠르게 찾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주 역시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광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1,403건, 전세 거래는 740건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동월 대비 소폭 회복된 수치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에는 못 미칩니다.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남구 봉선동 서구 상무지구 광산구 첨단권에서 고가 거래가 꾸준히 나옵니다. 예컨대 2025년 4월 서구 농성동 빌리브트레비체 55평형이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봉선동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는 여전히 15억 원 안팎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광주의 아파트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합이지만 선호 입지와 브랜드 대단지는 고가 방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입주 물량은 약 5,800가구로 10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2026년에만 1만 1,160가구가 입주 예정이며 2025에서 2027년 3년간 누적 물량은 1만 3천호를 넘어섭니다. 이 같은 입주 러시는 전세 시장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전세가가 하락하면 매매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청약 시장도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 청약 미달률은 광역시 중 최상위권이었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평균 마이너스 9.3% 하락했습니다. 분양가와 금리 부담 때문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주 미분양 물량은 2025년 7월 기준 1,357호로 최근 5년 내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광주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도시철도 2호선입니다. 총 연장 41.8km로 44개 정거장을 순환형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이죠. 1단계는 광주시청에서 월드컵 경기장을 거쳐 백운광장으로 이어지고 3단계가 모두 완공되면 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도시 순환선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순탄치 않습니다. 안반 구간의 난공사, 시공사 교체 문제 등으로 공정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5년, 2026년 부분 개통이었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전 구간 개통은 2030년 이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줄어들며 역세권 프리미엄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광주 도심을 한 바퀴 잇는 순환선이 완공되면 광주 30분 생활권이 형성되어 주거 통근 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됩니다. 특히 상무지구, 봉선동, 첨단권과 같은 기존 인기 지역뿐 아니라 그동안 교통 불편으로 소외된 지역까지 수혜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는 개통 지연으로 가격이 눌려 있을 때 저점 매수 후 장기 보유가 유효합니다. 교통망 개선은 한번 완공되면 되돌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광주는 도시 내 장기 미집행 공원이 많았는데 이를 개발하기 위해 공원의 일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하는 방식의 특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 1지구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약 2,700세대 규모로 2027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일곡, 우람, 마륵 등 여러 곳에서 특례 사업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 시점입니다. 2025년 입주 물량은 약 5,800세대 수준이지만 2026년에만 1만 1천 가구 이상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도 대규모 단지 입주가 이어지죠. 이 같은 입주 러시는 광주 아파트 시장에 단기 충격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 사업 단지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교통학군 브랜드 3박자가 맞는 곳은 장기적으로 프리미엄을 형성하겠지만 입주 시기가 겹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전세 급락과 매매 조정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광주 북구 첨단 3지구 일대입니다.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콘텐츠 등 주요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연구개발 클러스터, 창업 지원 공간 등이 들어서고 수십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가시적 고용 유입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광주 첨단권 북구 일대는 새로운 주거 수요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판교가 IT 클러스터로 성장하며 인근 분당광교 아파트 값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광주의 AI 집적단지도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체질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5년, 10년 장기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 단기 전망은 저가 급매 중심으로 거래량이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보합과 약세 흐름이 예상됩니다. 2027년까지 중기 전망은 대규모 공급과 입주로 전세 매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가 하락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전세가가 하락하면 매매가 압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전세 시장 흐름과 입주 타이밍을 꼭 확인해야 하고 투자자는 입지와 장기 모멘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광주 부동산, 단순한 가격 차트만으로는 읽을 수 없습니다. 교통, 공급, 산업이라는 세 가지 축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광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투자자는 북구, 광산구, 첨단지구 인근의 소형 아파트, 전세가율 높은 단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임대 수요 기반 소액 투자에 유리합니다. 전세 가율이 높다는 건 곧 갭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장기 산업 클러스터 수혜 단지를 노려야 합니다. 첨단 3지구는 아직 개발 단계이지만 산업기업, 입주가 본격화되면 주변 신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 여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광주 도심 재개발 재건축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동구, 서구의 구도심 지역은 아직 저평가된 구축이 많습니다. 산업단지 고용이 늘어나면 교통 접근성이 좋은 구도심에도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넷째, 봉선, 상무, 첨단 등 검증된 학세권 생활권 신축 단지는 가격 조정 시 분할 매수 기회입니다. 입주 러시 예정지에서는 갭 축소를 활용한 역세권 대단지,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양시장은 할인과 무이자 조건이 포함된 실질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광주 아파트 시장은 단기 보합, 중기 약세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봉선, 상무 등 선호 입지의 프리미엄 단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AI 집적 단지, 교통 인프라 같은 중장기 모멘텀은 광주의 미래 가치를 지탱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역, 단지별 차별화가 극대화되는 국면입니다. 실수요자는 입주 물량과 전세 시장 흐름을 고려해 가성비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하고 투자자는 중장기 산업과 교통 호재에 맞춘 선별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광주는 수도권에 비해 여전히 인구 유출 압력이 강합니다. 산업단지가 늘고는 있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AI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 입주와 고용 창출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단기 투기보다는 중장기 보유 전략이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광주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산업, 청년, 혁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변신 중입니다. 광주는 과거 제조업 기반이 약해 부동산 변동성이 컸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산업단지와 첨단 3지구가 본격화되면서 광주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약점이던 산업 일자리 부족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과 주거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는 호남의 중심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첨단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향후 5년 안에 광주를 호남권 중심 도시에서 대한민국 첨단 산업 거점 도시로 변화시킬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지역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심층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